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경찰이기도 한 여성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다 저도 최근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결국은 제가 당한 만큼 복수해주긴 했으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은 겪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네요. 먼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릴 적 꿈인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생각보다 경찰이 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괴감도 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매번 친정의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우선 돈부터 모은 다음 다시 생각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전 대형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마트에서 수산 코너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생긴 건 무슨 돌쇠같이 생겼지만 나름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계속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었다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접근해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거절을 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던가요? 전 결국 같은 직장에서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연락처를 주게 되었고 그날부터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하자, 고기 먹으러 가자, 커피 한잔 하자 등등 적극적으로 남편은 제게 공개 구애를 했고 만나다 보니 그런 적극성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진국으로 보여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남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 그러니 남자 만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었거든요. 전 남편의 성실함과 저만 바라봐주는 마음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두 분 다 살아는 계시고? 네,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도 직장 다니고 계시고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했다마는 결혼시키는 조건이 신혼생활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거다. 솔직히 너네 신혼집 차릴 돈도 없잖니. 나도 당장 너네들 집을 얻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듣자 하니 니네 집도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서. 그러니 집에 들어와서 당분간 살도록 해라. 네?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럼 길바닥에다 신혼집 차릴 거니?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들이 없어요, 개념이. 그렇게 전 처음 인사드리자마자 시모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시댁에서 하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곧장 화를 내며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 말씀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결정을 당신하고 어머님이 하시는 건데? 당신 엄마랑 결혼해? 나랑 하는 거잖아. 나 기분 나빠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아무리 당신 어머님이라고 하지만 처음 본 나한테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정말 한 소리 하려다 참았어. 내가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혼 날짜도 남고 해서 엄마 설득 좀 시킨 다음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주머니 사정 좋지 않잖아. 당장 우리 둘이만 좋다고 결혼할 수 없잖아. 그러니 내가 정말 당신한테 맹세할게. 한 3년만 살다가 우리 분가하자.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구해서 당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전 남편의 말만 믿고 그래 3년만 참자.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모와도 사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한 집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정이 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시댁살이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밤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집안 살림은 제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얘야, 넌 집구석이 이게 뭐니? 지금 거실 바닥을 봐.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니? 아, 저도 퇴근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청소하지 못했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아가, 아직도 저 많은 빨래 안 돌렸어? 넌 아직 젊은 애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어? 어서 빨리 돌리지 못해? 야, 너는 음식이 이게 뭐니?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였어?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먹겠다. 너 혼자 다 처먹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어머님은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일을 나가야 하는 직장이 있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어머님은 한시도 제가 쉬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끔찍이 아껴주시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집에서 쉬게 좀 놔두지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키고 있어. 어서 일이나 나가. 못된 여편네 같으니라고. 아가, 신경 쓰지 마라. 네 시애미가 밤에 술 장사를 하다 보니 워낙 취객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성격이 저 모양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 언제든 시애미가 못되게 굴면 얘기해. 가만 안 놔둘 거니. 이렇게 언제나 시아버지는 시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감싸주고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네 남편도 약속 있다고 하는데 우리 둘이 가서 아구찜이나 먹고 오자꾸나. 네, 아버님. 마침 저녁을 뭐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끔 둘이 나가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택시 운전 기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님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자식이라곤 남편 하나뿐이었고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시던 터라 시아버지 병수발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여서 직장을 쉬고 있을 때라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아버님께서 제게 잘해주신 덕분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병수발 한다는 게 너무 벅차고 힘이 들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책임져서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지만 홀몸이 아닌데다 지칠 대로 지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나 이제는 아버님 간호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힘이 드네. 그러니 간병인 새로 구해서 아버님 돌봐드리게 하자. 그래, 아무래도 당신 홀몸이 아닌데 힘들겠지. 알았어, 엄마랑 상의해볼게. 그렇게 전 남편에게 말해서 유난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시모의 전화를 받고 열이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너 시애비 병수발 못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네, 요즘 좀 지쳐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언제는 돌봐주겠다고 하더니 너 임신했다고 그러니? 무슨 임신한 게 벼슬이야? 우리 때는 만삭이 돼도 농사짓고 이것저것 다 했어. 어디서 지금 엄살 피우는 건데? 네가 네 몸 하나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니? 다짜고짜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도무지 참지 못하고 같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그럼 어머니가 아버님 돌봐드리세요. 왜 며느리한테 강요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지금 혼자예요? 뱃속에 어머님 손주 들어선 거 모르세요? 전 아무튼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 보살펴드리니 어머님이 간병인을 구하든 직접 케어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내게 쌍욕을 해가며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느니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하지만 전 워낙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탓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보다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에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빠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구만 뭘. 솔직히 간병인 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우리 분가하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국에 그런 돈이라도 아껴야지. 그러니 잔말 말고 당신이 좀 애 낳을 때까진 해.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야. 알았어? 뭐? 애 낳을 때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 참 어이가 없네. 당신 어머님 생각만 들고 혼자 힘들게 임신해서 고생하는 당신 마누라는 안 보여? 그리고 간병비? 돈 벌어서 뭐하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거 아니야? 당신 아버지 병간호하는 돈이 아까워? 참 당신도 참 못됐어. 그리고 집? 분가? 지금 이걸로 나 협박하는가 보는데 꿈 깨. 이런 집구석 괜히 시집 와가지고는 내가 미쳤어.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하니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래, 다다. 어쩔래. 그리고 니네 엄마가 밤에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니? 포장마차라지만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웃음 파는 게 정상적인 일이야?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뭐? 이런 미친 것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감히 어머님한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임신한 제게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남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고등학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술을 몰래 팔고 담배도 사다 놔서 팔곤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어머니 포장마차를 몇 번 도와주다가 몇 번이나 보게 되었고요. 어머니에게 이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남편에게 애미가 아들이랑 똑같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였어요. 어휴,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저딴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잘하고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남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늘 엄마의 그늘 아래서 아기새 마냥 짹짹거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저런 말을 내뱉으니 정말 있던 정도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저런 인간을 믿고 일생을 함께했다가는 제 인생도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저런 인간 밑에서 보고 자라느니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심하다가 남편에게 통보를 했어요.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해 우리.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도 일방적으로 나한테 희생만 강요하는 자기 식구들한테도 이젠 너무 지쳤어. 이혼 도장 찍어줘. 아니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자기한테 희생을 강요했어. 며느리 된 입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더는 꼴 보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본 저희 친정 식구들은 고생 많았다며 감사주셨어요. 정말 누가 뭐래도 제 가족만큼 든든한 게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성을 높이면서 저에게 거침없이 퍼부어대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애, 너는 당최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니? 아픈 시아버지 돌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짐 싸고 나간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니? 우리가 너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든 나가서 큰일을 하라고 하든 네가 우리 집안에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다고 이혼을 하니 마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머니, 제가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어서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길수씨 하는 걸 보세요. 책임감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고 한 번이라도 꾸준히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런 사람을 뭘 믿고 가장이라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이애 말하는 것 좀 봐. 아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기라도 해서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니네 생활비 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아주 호강에 받쳐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어머니, 그렇게 주셨다는 생활비 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딸이 있었다면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더 이상 추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길수 씨한테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 끝까지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청구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할 테니까 조용히 마무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편도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젠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 두 모자는 소송으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면 본인들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알았는지 합의 이혼을 해주더군요. 끝까지 본인들 손해 안 보려고 머리 굴리는 모습이 가증스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라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출산을 했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천사 같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를 보며 아빠 없이도 잘 키우겠노라 다짐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너무나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후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 결혼과 함께 접어두었던 경찰 공무원을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함께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늦었다 생각이 들 때가 시작할 단계라며 제 꿈을 지지해 주시고는 저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경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명식 날 제복을 입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에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있는 엄마가 되겠노라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었던 그 작자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한들 자기 피가 섞인 아이를 어떻게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안 보고 싶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핏줄은 땡기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나 봐요. 정말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의 지인 중에 친하게 지냈던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인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여자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특히 그 인간은 더더욱 때려 죽여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너무 분통하고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자를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까 고민했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던 간에 자기 피가 섞인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보였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정도로 돈이 되는 일은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던 분이었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장사를 해오던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동네에선 미성년자들이 아지트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의 밥줄인 그곳을 절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그 당시 시아버지였던 분께서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봐서 찾아뵈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생전 저에게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제 편이 돼주셨던 분이었기에 저는 사람 된 도리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화환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경찰서 생활질석계 김지연.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서서 시아버지를 향해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생전에 저를 친딸같이 생각해 주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셨던 그간의 추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조문을 드리고 상주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시어머니였던 분은 또 면박을 주더군요. 시애비 모시는 게 힘들다고 짐 싸들고 나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니? 그리고 저 화하는 뭐야? 경찰 됐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는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밉상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조문으론 조문객인데 시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기 싫어 도망간 것 마냥 제 탓으로 몰고 가는 그분도 싫었고, 새 살림을 차린 여자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본체 많지 않은 그 인간의 행동도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여자도 시아버지 영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제가 싫었는지 끝까지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제가 내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보를 받아 단속을 이유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그 포장마차 주변에서 잠복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현장을 급습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술을 팔았더라고요. 그 미성년자들은 당당하게 신분증조차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미성년자들은 현행범으로 그분과 같이 경찰서에 연행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작자도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경찰서로 왔고, 그 모자는 끝까지 저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니? 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저는 법대로 진행하는 것뿐이에요.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건의하시고요. 현장 단속에 걸리셨으니 더 볼 내용도 없이 곧 형사처분 떨어지실 거예요. 저 뻔뻔한 것, 내 이대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게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는 너무나 통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으로 벌금 처리가 되었고, 관할구청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되었어요. 후에 들은 소식이지만 식자재와 주류대금도 밀리고 밀려 양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버는 족족 갖다 쓰는 금지옥엽 아들 덕에 아주 제대로 효도를 받으신 것 같네요. 그 인간이랑 새 살림을 차린 그 여자도 이 사건 이후 짐 싸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정말 통쾌하더군요. 저는 그 두 모자에 대해 일말의 안쓰러움과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인간 밑에서 지 아빠의 저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혼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도 평생 품에 안고 다 해주고 싶지만, 그 인간과 같이 의지 약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단단하고 강하게 키워나갈 예정이에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잖아요. 나중에 제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짝을 맞이하게 되면 저는 친딸처럼 보듬고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